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는 음량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책에 있는 내용 이제 기초 과정의 내용을 지금 굉장히 압축했습니다. 굉장히 압축하고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음량이라는 내용을 몇쪽 되는짜리를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만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그 명리학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많은 양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속속 요약해서 드리는 거고, 책에 있는 내용들은 뭐 10쪽부터 해서 음양오행론 해서 이게 있는데, 이거 좀 지나면서 그 다음에 뭐 오행론, 오행의 성정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나 또 없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제가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이 내용대로 이 내용들을 제가 중점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일 뒤쪽에 보시면 이제 찾죠.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냥 막 안 보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게 이제 먼저 오늘이 벌써 이 네 번째입니다. 그죠? 네 번째인데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자연의 환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뭐 조금 더 내가 뭐 생생 내려고 자연과학 학문이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 자연이 어떤 변화하는 자연 환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명리학 쪽으로 나오는 음양의 문제.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음양이라 하더라. 지금까지 배운 게 그래요. 그럼 오늘 먹고 약을 먹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시 이제 언급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그것들의 성정들을, 그것들의 특징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 했는 오행론이었죠. 그럼 오행은 뭐라 했습니까? 음양을 펼쳐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죠? 음양을 세분화시켜 놓은 거잖아요. 우리 이 자연이 변하는 걸 두 가지로 말하면 음양으로 변한다. 그죠? 왔다 갔다 눈 감았다 떴다 하면 음양을 바뀌듯이 그죠? 함량으로 변하는 자체를 음과 양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보니까 그 안에 오행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오행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그런 이제 그 기호를 썼다. 그죠?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목은 나무 목자를 썼으니까 나무가 나무다. 이 딱 하나의 고정된 사물이나 물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나무의 어떤 성정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항상 명리는 어느 한 곳을 보더라도 고정되게 보지 말고 그 한 곳이 정답이라고 보지 말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맞는데, 우리 보는 그래서 상이라고 하거든. 코끼리를 눈 감고 만져보면 부위 만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코끼리였죠. 그러나 크게 보면 맞는데 사람들 표현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맞지 네가 틀리고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우리 뭐 여러 가지 모임에 가도 그러잖아요. 너무 내 말이 맞고 내 이야기,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이 맞아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이제 이 맥을 포기하는 수도 있고, 과연 어떤 삶이 지혜로울까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일하는 것도 이제 자꾸 이제 삶하고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민에서 제가 자꾸 이제 음양을 이해하고 지금 오행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연결해서 오행론까지 왔는데, 자 지금 오행론에서는 제가 이제 오행과 사상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오행은 또 두 가지죠. 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음과 양이었잖아요. 음양에서 다시
오행으로 나옵니다. 그죠? 이 5개니까 5개 간다. 오행으로 나오는데 이 오행이 다시 음과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음양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오행의 음양은 뭐고? 그죠? 음은 양은 이 음양을 이래서 하는데 이제 소리는 우리 말은 음이 먼저 나옵니다. 쓸 때 음이 먼저 서고 이 양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양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거는 뭔 차이가 하면 음양이라 하지만 쓸 때는 양부터 사실 먼저 씁니다. 음에서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음에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죠? 잘 보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 음양은 우리의 음양은 어떻습니까? 하늘 그냥 양인 하늘은 천으로 표시한다. 그죠? 하늘이 그 다음에 음은 땅 지로 표현 그죠? 천지로 표시한단 말입니다. 천지로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천지로 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오행은 책에도 오행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지금 오늘 제가 드린 것도 오행의 성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기운은 항상 양의 것은 그죠? 하늘의 기운은 양의 것은 기운적인 것이다. 기 본 적 있습니까? 기는 본 적 없죠. 기라는 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느껴지잖아요. 태양이 어떤 기운을 누가 봤을까요?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꽃은 피고 나무는 자라죠. 그죠? 그런 것과 같다. 이제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에 해당되는 오행은 우리 보여진다는 거죠. 질이다, 질. 질조는. 형체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인가? 천수상하여 지수형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게 천이라. 그래서 지금 오늘의 시간에는 하늘의 오행과 그리고 양의 오행과 이제 땅의 오행이죠. 그래 하늘의 오행이 하늘에 해당되는 기운적인 오행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해당되는 지기의 오행도 있다는 거죠. 이걸 아시고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오행이라는 건 똑같은 거죠. 일단 그 오행은 목, 또 하나는 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고 한다. 오행은 가다. 그죠? 이 기운은 5개의 기운이 계속 다니면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서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음양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이 이 천의 오행의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음양에서는 하나의 시작하는 것이, 그죠? 여기가 출발점이라면 시작하고 튀어나가는 것, 시작된 것을 목의 기운이라 했고, 그죠? 했잖아요. 여기서 막 퍼져나가려고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화의 기운이라 했고, 그죠? 그 정점 어느 점에서 빠꾸 또 시키려고 하는 게 음과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걸 토라고 했고, 극점.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수를 원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 원래는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이게 생명처럼 씨앗이었죠. 그죠?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해서 목이라 했다. 이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그럼 씨앗의 상태는 우리 오행으로는 수인 상태죠. 수, 안 보이는 상태, 수. 그죠? 그러면 이제 금을 이제 다시 펼쳐나갔으니까, 그죠? 펼쳐나갔으니까 이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응집한다.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죠? 이 응축하고 이 수렴하고 그러한 기운 쪽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기운으로 돌아간다. 이런 이제 만약에 이 중에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이 특정 오행을 칭하라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에너지 기운적인 걸 이야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목
목은 시장을 무조건 시장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러한 특징과 성정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요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실어놨습니다. 책에도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성정을 특별히 이해를 하셔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자, 나 말씀드렸죠. 내 명에 보니까 화가 없어. 오행적으로 화가 없어. 그러면 다른 게 골고루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게 우리 사주 8글자잖아요. 사주의 8글자인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완벽한 사주를 못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으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 운에서 조화를 해나가면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오행적으로 우리 볼 때 화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 화가 있어야 될 사주라 8글자라. 그러면 내가 화를 어떤 이게 없는 명에서는 이미 요만큼 이게 없는 만큼 격이 떨어진 거예요. 내 사주 명의 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운에서 여기 매 평생 오나 이게 아니죠. 아쉽게도 운은 지나가는 거야. 왔다가 가는 거야. 계속 변화하는 거야. 그래 와 있을 때는 굉장히 좋겠죠. 와 있을 때는 굉장히 내가 뭔가 완전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내 스스로도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때는 뭐 진짜 일이 억수로 안 될 것 같아도 어디서 전화 와고 야 일로 와봐라 니가 좋은 일 있게 하고 막 이런 일들만 벌어져요. 그래 이제 이럴 때는. 자 그러나 이 격이 이미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고 이게 10년 20년 다니는데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격을 높이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안다면 내 스스로 이 화의 어떤 기운을 그죠? 내가 많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배우는 그러면 오행적으로 화는 뭐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쉽게는 우리 뭐라 했습니까? 불화자 쓰시는 불, 태양, 빛, 밝음 뭐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 에너지 기본적으로는 확산하는 거, 막 튀어나가는 거, 또 사교 활동적인 거. 화가 없으면 활동적이는 못하죠. 괜히 표현도 잘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그만큼 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밝은 사람들과 많이 이제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환경도 만들고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돌아오는 걸로 이것을 많이 심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삶의 방향성은 이쪽으로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정해졌다기보다는 내가 표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좋아지 내 격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의 어떤 그 운명적인 측면에서는 그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격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연을 이래 해달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자 오행은 이제 이렇게 오행이 이게 천의 오행이죠. 하늘의 기운, 하늘의 것은 기운. 자 그럼 기운이라 해서 이거는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오행이 화가 없어 조금 전에 그죠? 목이 없는 사람은 시작하는 에너지가 부족할 거고 화는 그걸 뭘 했는 걸 갖다 확산하고 편지를 갖다가 부족할 거고 다 그러한 기운들이란 말입니다. 그냥 토는 뭡니까? 이 조절하는 능력이 있잖아. 조절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강한데 토가 없다라면 어떤 그런 자구를 살펴보고 음량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기운이 약할 것이고 이런 그건 음집하고 청약하고 뭔가를 알맹이를 만들어내고 결실을 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부족할 거고 있다면 다르죠. 손은 좀 쉬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없다면 부족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 생활 속에서 지금 천간의 오행은 이러한 것들은 천간의 기운은 어떤 마음으로 생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이 만약에 왔어 오면은 내가 바로 생각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목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그죠? 목에 기운이 다 왔어. 그러면은 원래가 이제 특히 원래는 이민년이죠. 이민년 요거는 수라고 요거는 목이거든요. 그래서 수생목하고 목이 힘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어. 그럼 목이 에너지 없는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 원래 이민년에 원래 목이 강하게 왔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천간의 기운의 생각이 어떤 생각과 마음은 내가 원래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뭔가라도 저지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지지로 왔잖아. 지지 천이 아니고 지로 왔잖아. 천지로 왔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은 원래 무조건 뭐라도 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일은 벌시는 거지 이제. 이제 결과는 모르겠어. 나도 잘 될지 못해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 원래는 저지를 할 생각이다. 근데 그것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인지 주변에 이제 환경을 또 끌어들일 것인지 그건 이제 모르겠지만 특히 원래 시작한다 하면 이 사람은 더 크게 빛을 내서라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이걸 여기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어쨌든 천간의 것은 오행은 생각 기본적이라서 생각하고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지지의 오행은 자 이것도 제가 여기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천간의 오행 중에 또 10가지가 또 있어요. 있는데 오늘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지지의 또 오행은 그냥 지지에도 똑같은 오행이 있다는 거죠. 지지의 오행은 우리가 사상과 같다. 4가지. 사상과 같다. 상자가 저 상자가 아니지. 사상과 같다. 4가지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면 목, 화, 토, 금, 수를 지지에서는 우리가 지는 질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목은 봄으로 보고 봄에 세상이 바로 생장, 태어나는 생장 화는 어떤 여름으로 보는 거죠. 여름, 불 따뜻하고 세상이 밝아지는 거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은 가을이 어떻습니까? 봄, 여름은 어떻습니까? 겨울이 지난 봄 우리 자연에서 수생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봄에 다 세상이 피지 가을에 피진 않잖아요. 봄에 세상이 피면 여름에 태양의 빛을 기운을 받아서 자라나고 꽃을 팍 홍산에서 꽃을 피우잖아요. 가을은 이것들을 다시 본래의 모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응축하죠. 늘어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본래의 모양으로 수축하는 거죠. 응집 수축하게 하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게 보이잖아. 자연에서 보이는 형상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죠? 수는 겨울을 뜻하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다 응집되는 거 추수하고 다 결실 맺은 걸 갖다가 놔두고 겨울에는 어들 옛날에 어른들 농사 지는 거 안 보셨습니까? 겨울에 뭐 합니까? 요즘 하우스하고 특수작물 하고 난리지 겨울에 전부 고정지고 놉니다. 맞잖아요. 휴식을 뜻해. 휴식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휴식하면서 또 하루의 계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기운. 실제적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아까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했고 실제적으로 시작하잖아. 그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대가 있죠. 무엇이요?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 3시 반부터 5시 반. 이기는 3시 반 이후 이렇게 아침을 이제 이 여름은 한낮에 활동 많이 하는 여름은 낮은 가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후 저녁으로 가고 겨울은 밤 오후에 깜깜하고 하루 중에 이렇게 제 책에 55쪽에 보면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면 지지의 톤은 천간에서 톤은 이걸 천간으로 표현하죠. 하늘의 거는 천간으로 표현했죠. 천간의 톤은 약간 천간의 기본적이고 생각적인 것은 목화 오행이 음과 양이 딱 맞습니다. 음양이
목에도 음양, 화에도 음양이 맞고 토에도 음양이 딱 맞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금에도 음양, 수에도 음양이 토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지지에는 이 토는 목에도 토가 있고 여름에도 화에도 토가 있고 가을에 금에도 토가 있고 겨울에도 토가 있어요. 우리 1년은 몇 개를 돌아? 12달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지지에는 12, 이 지지라 해서 12개가 나오고 위에는 음양 5개니까 음양 수호가 맞으면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 10개의 이 천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과 마음은 음양이 탁 맞기 때문에 안 늘는 거예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조화롭기 때문에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조화롭지 못합니다. 사상으로 달라지죠. 생각은 완벽하게 천수상하였으나 지지에서는 지수형을 할 때는 이미 삐딱선 타고 4개로 사상으로 형체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안 늘죠.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늙고 가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지나니까 태어나서 왕성하게 자라고 그냥 생장 소멸이거든. 그래. 토라는 개념은 각기 계절적으로 볼 때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토는 천간에서는 뭐였습니까? 음양이 조절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환절기.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또 환절기마다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간에는 오행이라 하고 지지 오행이라 하지만 구분 없이 오행의 상생상국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 오행론은 천간 오행론, 지지 오행론은 사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 오행론은 사상 체계와 같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한다? 반응하는 거죠. 봄 되니까 저 뿌리에 있는 물, 목 전에는 뭡니까? 오행으로 목 이전에는 수잖아요. 그래 목은 봄인데 이 나무가 생명체가 봄이 되니까 지가 살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 뿌리에 있는 수분을 그 주변에 있는 걸 쭉 빨아당겨 올려내는 거죠. 올려내면서 표면으로 드러날 때는 파랗게 새싹들이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름이 되니까 어때요? 가지가 벌어나면서 꽃을 피우고 하겠죠. 그런 이제 형상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그런 것들. 이것들이 이제 이 자연에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을 명리학에서는 상생상극이라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또 극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한다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은 내가 물기를 수생목 한다는 거잖아요. 나무가 수생목 어떤 거 올려서 또 목생목하고 또 이제 화생토 해서 또 이 뭡니까 토생금하고 화생토에서 토생금하는 거는 뭡니까? 이 계속 토가 없다면 이 화는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자라나는 거. 토의 개입이 천간에 토의 개입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토의 개입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 거죠. 음양에 조화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확히 하셔야 돼. 자연의 것들을. 그 요것들을 이제 상생. 그러니까 상극한다는 것은 뭡니까? 봄에 되면은 가을에 이미 열매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을에 새싹을 피울 수 없다는 거죠. 겨울 이 여름같이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지금 하우스에서 만들고 이제 그 작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뭔가는 인위적인 결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들을 놔두면. 요걸 이제 상생상극의 관계다라고 하는데 오행의 상생상극은 목생화 바로 있는 거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다시 수생목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서로 이제 반응하는 것들이다. 반응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상극이랑 생이라 하면 나타나는 거잖아. 도와준다는 거. 이런 개념도 됩니다. 나타, 도와준다 이런 개념도 되는데 극이라는 것은 억압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생은 나토록 해주는 거고 내가 낳은 거고 그죠? 또 낳은 것을 기르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건 날라 하는 걸 못 나게 하는 거고 또 자라려고 하는 걸 못 가게 하는 거고 뛰어나가는 걸 못 가게 하는 거고 또 올라오는 것도 반응 못 오게 하는 거 어떤 반대적인 그런 개념이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목은 아까 건너갑니다. 아까 옆에 있는 거는 목생화, 화생토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의 개념은 목, 토, 토극수. 토는 수를 극한다는 얘기죠. 수는 다시 화를 극하고 화는 다시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고 자, 자연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자, 목극토란 목은 나무에 나무는 땅에 뿌리 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땅은 무한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래 결국은 땅이 어찌할 수 없다. 목이 주도적이라는 거죠. 목극토 하니까 목은 그냥 제공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는 토극수는 물의 방향을 비가 많이 오면 이 토담 찾잖아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토의 방향성을 수의 방향성을 토가 가로막을 수 있다. 그죠? 그래 개념은 이긴다라는 개념을 보셔도 됩니다. 이긴다는 수가 극하는 것은 뭘까요? 불을 껐는 데 쓰잖아요. 그걸 수극화한다. 화가 극하는 것은 화는 쇠를 녹일 때 쓰니까 그죠? 화극금. 금은 나무를 극하려요. 나무를 저희 쇠로 나무를 자른다. 요 5가지 이 사물을 봤을 때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그거의 관계가 얘기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 발전해 나가면 오행의 이 목타 수 오행은 이거 이제 오행이라 하는데 요걸 아까 천간에 그죠? 천간에 약간 10개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10개의 천간이 있다. 천간에 그 이제 결국 이게 뭐야? 말하면 음양 2개였었는데 그죠? 거기서 5개로 또 세분화시켜 놨죠. 그 5개에서 아까 천간의 기운과 이 오행이 천지로 나눈다 했습니까? 그 천에는 음양이 각각의 음과 양이 완벽해서 1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10개를 또 나눈 거예요. 세분화시켜. 그걸 나눈 게 가, 을, 병, 정, 안면 있죠? 네. 안면 있죠. 그 다음에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로 나누십니다. 천간에도. 이거 천간이다. 천간 10개. 자, 천간 10개는 이제 이렇게 넣어. 그러면 아까 음양이 완벽하다 했는데 앞에 나오는 거는 양이고 뒤에 나오는 거는 화에도 앞에 먼저 나온 거는 양이고 뒤에 나온 거는 그죠?
토에도 앞에 나온 거는 양이고 뒤에 나온 거는 금도 마찬가지로 양, 양, 왜 앞에 나온 게 양일까요? 양은 시작하고 움직인다 했잖아. 음은 고정된 건 했고. 그래서 양으로서 시작했어. 목이지만 목도 간목인 양목으로 시작해서 목은 을목에서 마무리하고 다시 걸으면서 화로 넘겨주고 이런 얘기입니다. 목생화에서 화로 넘겨주니까 이 화에서 자 볼게요. 자연의 상태를 보면 생명체가 좋다. 나무가 생명체가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한겨울에 땅땅한 씨앗이거나 그 표면이 땅땅한 씨앗이거나 땅이 겨울에 얼어진 상태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나타나기는 자 여기서 봄이 딱 뜨고 모든 상태에서 탁 튀어나왔어. 이게 시작하는 단계 목이라 안 했습니까? 목 중에서도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놈이 이제 먼저 시작한 놈이다. 이거 간목을 똑바로 써야 되네. 이렇게 피켓 제값이 딱 들어오는 사람은 그 모양이에요. 피켓. 그래 가장 앞에 있는 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 여기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 같다가 간목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완전히 만든 거죠. 무에서 유인 거예요. 간목의 상태는. 자, 이런 거는 이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이 탁 치고 나오는 거, 딱딱한 씨앗을 깨고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병아리가 태어나기 전 아래서, 그죠? 그 딱딱한 그 껍질을 까고 나오는 그 기운을 여기서 간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기운. 그래 간목의 기운은 가장 앞에 있잖아요. 가장. 그래서 간목일간자는 지가 장남이 아니라도 맞이 행세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기운을. 그다음에 을목은 맨 목으로 봤을 때는 시작하는 기운이 온 거죠.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태어나온 것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번지는 거죠. 가지가 펼쳐지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을목이란다. 이런 기운이 을목이에요. 그럼 을목은 간목은 아주 기운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을목은 어떻습니까? 부드럽다는 거죠. 을목. 또 을목은 일하는 환경도 을목이라 하지만 일반적인 이 간목과 을목의 차이는 간목은 확 치고 나가는 기분이지만 을목은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넝쿨식물 있죠? 넝쿨식물 그런 거와도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간목은 확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이랬지만 을목은 이 삶에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가도 뭐가 내가 세상에 이 을목이 칡넝쿨이 하나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 바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죽습니까? 칡넝쿨이 절대 안 죽습니다. 어디든 여기 다른 데는 어디 삐죽고 다시 나오는 거죠. 다른 데 삐죽고 나오고 다른 걸 이렇게 휘 감고 이제 이렇게 살아나가잖아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을목인 간자들은 상당히 강하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서 병화는 뭐라고? 화죠. 이제 화로 넘어간 거예요. 화는 뭡니까? 이런 나무나 생명체로 보면 이것들 불, 태양, 빛, 계절적으로 뭐 꽃을 피우는 시기 이런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저희 화는 더 외부로 자라나가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죠. 계속 자라나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죠.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된다. 화에서. 그러면 병화와 정화는 어떻게 나가요?
병화와 정화는 병화와 정화는 꽃으로 본다면은 이 불로 본다면 자, 여기서 음양에 구분하라 하면 각각이 음은 양은 음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 물질적으로는 부패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양에 비해서 음에 비해서 양은 강하고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은 자 이러니까 이 태양이 어느 하나의 에너지 빛으로 보면 되는데 그죠? 나무라도 봐도 되고 생명이라도 봐도 되고 이 목은 화는 빛으로 보고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수변전은 봐도 되는데 이 빛의 양은 큰 빛, 태양을 뜻하고 병화는 그죠? 정화는 달, 별, 뭐 이런 걸 뜻하는데 그렇지만 태양은 큰 빛이지만은 병화는 작은 빛이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빛 이렇게 볼 수도 되고 이 화는 빛이고 정화는 불, 열 이렇게 볼 수도 되고 항상 그 음량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연 상태를 보면 꽃을 피운 상태거든요. 꽃을 피운 상태. 그래서 꽃을 피운 상태의 이제 화를 지나면은 토에 음량의 토의 개입을 받아야 돼. 토는 하늘에서 토는 너는 그만 자라라고 가두려 해주는 거라 했습니까? 화는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죠? 펼쳐지기 시작하고 정화는 더 튀어나가려고 꼭지를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관계. 그래서 이 토의 개입으로 토로 더 이상 나가지 마, 자라지 마, 확산하지 마, 튀어나가려고 하지 마 라는 토의 개입. 그래서 제일 끝에는 요 개입하게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양토죠. 양토. 이해되시나 몰라요. 그 다음에 기토는 다시 양토에서 수도업시켜놓고 기토에서 수렴하려고 하는 기운. 자, 토는 뭐고? 여기서는 흙으로 봤더니 흙으로. 그죠? 땅, 흙. 그러면 양토는 크고 기토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토는 큰 태산과 같고 음토는 문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덜 이렇게 말씀 된다. 그래서 어떤 기후 천간의 기분 쪽으로는 조절 역할을 작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가 뭐였습니까? 자라는 걸 그만 자라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기까지잖아. 여기까지 양의 토까지, 무토까지, 땅 여기까지거든. 그만 자라 하는 게 여기까지란 말입니다. 그 지금까지 한 게 이게 다 양이 거죠. 양의 기운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기운을 토의 개입으로, 그죠? 음량이 조절합니다. 다시 음량을 조절하는데, 그런데 조절하니까 기토가 개입되면서 수렴하기 시작하면서, 그죠? 토생금 하면서 경금,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어진 거죠. 꽃이 떨어지고 이 자리는 열매가 맺어진 상태는 경금이란다. 열매. 이 쇠지만 또 자연에서는 이 열매. 근데 열매는 양금의 열매는 안에 씨앗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완숙하지 않은 열매, 덜 되는 열매. 그래 완전한 열매는 신금이죠. 완전한 열매는 신금이다. 가을은 초가을, 완전히 무르익은 가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신금은 완전히 무르익었다 하는 것은 그 과일 안에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완전히 다 성인이 됐다 하는 것은 생산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금인 상태는 안에 씨앗이 없는 상태. 또 쇠로 본다 하더라도 또 보석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금은 양은 무쇠, 그죠? 무쇠를 말하고 신금은 이 재련되어 있는 그 칼, 예리한 창 이런 걸 뜻하는 말. 보석을 따진다면 이 경금은 보석으로 가까워지지 않았는 거. 그러나 신금은 완전히 보석으로서 가치 있는 거. 그지?
경금을 다듬어야 완전한 신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경금을 다듬어야 완전히 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런 걸 잘 특징적인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계. 그래서 경금, 신금이 지나면은